안녕하세요.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우리를 똘똘 뭉치게 만들다가도 어떨 땐 정말 서로를 날카롭게 갈라놓기도 하죠. 오늘은 이 아주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을 뇌과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저마다의 정의를 외치는데 왜 세상은 평화로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갈등만 깊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원래 정의라는 건 집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때요? 오히려 집단을 산산조각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참 이상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정의를 아주 숭고하고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오른쪽의 실체는 뭐랄까 좀 충격적입니다. 정의는 그런 고상한 가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위험 계산 알고리즘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뇌는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훨씬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계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게 내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계산이죠. 뇌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상황이 나한테 손해인가? 둘째, 우리 편, 우리 집단의 안정적인 균형이 혹시 깨진 건 아닌가? 그리고 셋째, 내가 믿고 따르던 규칙들이 여전히 예측 가능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보다 내 안정, 내 이익이 먼저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의롭다 혹은 이건 불의하다라고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은요, 사실 우리 뇌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경 신호,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산을 해내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이 정의를 처리하는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뇌의 공정성 계산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위협감지센터인 편도체가 불공정한 상황을 위협으로 딱 감지해요. 그러면 이어서 섭렵이라는 곳에서 불공정에 대한 혐오감, 아주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은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규칙이 어긋났나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졌을 때 보상회로가 도파민을 뿜어내면서 짜릿한 쾌감을 선물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섭렵의 역할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장면을 볼 때 우리 뇌는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물리적인 역겨움, 신체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느낌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이 직접 느끼는 고통에 가깝다는 거죠. 반대로 불의가 바로잡히고 공정함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뇌는 강력한 쾌감 물질인 도파민을 쫙 분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이 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을 보면서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 이유예요. 뇌가 주는 보상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하는 뇌의 계산 시스템이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정의가 뇌의 본능적인 알고리즘이라면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을까요? 왜 정의는 보편적이지 않은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씁쓸합니다. 바로 우리 뇌는 애초부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같은 걸 계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사용하는 정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이게 우리 편, 내 집단에 유리한가? 둘째,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셋째, 이 사회에서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는가? 어떤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편 중심적인 계산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는 저 멀리 있는 보편적인 철학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느끼는 일종의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능적인 뇌의 계산에 평생 갇혀서 내 편만 챙기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과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성숙한 정의로 갈 수 있는 길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성숙한 판단은 감정을 꾹 누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숙한 정의는 불의를 보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감정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계산을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숙한 정의로 가는 길은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불의를 봤을 때 느껴지는 분노나 불쾌감 같은 내 감정 신호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 감정이 혹시 우리 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집단 편향에서 나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단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마지막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껏 정의에 대해 던져왔던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왔죠. 세상 모두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이건 어쩌면 잘못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뇌는 그런 걸 계산하는 기능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뇌는 과연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강렬하게 정의를 외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판단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